책 한 권을 또 한번 제가 우연히 다른 분 그 소개로 책을 한 권 알게 됐는데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은 책을 볼 때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음, 표지, 뭐 제목, 목차, 뭐 그리고 또 서문,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디자인 같은 거 확인하면서 뭐 출판사나 저자 소개 글도 볼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문도 읽고 적어도 첫 장 정도는 읽고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써보니까 그 첫 장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거의 90%는 갈아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공을 들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어쨌든 첫 챕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읽는데,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책을 쓸 때도 첫 챕터에 굉장히 가장 큰 에너지를 쏟아붓게 마련이죠.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이제 수학을 못했지만 수학의 정석 같은 경우도 앞에 옛날에 뭐가 있었나요? 제일 앞장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뒤까지 못 가는데 어쨌든 앞에 나와 있는 첫 장은 그 저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수학의 정석의 맨 첫 장이 뭐였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네요. 확실히 제가 수학을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못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책을 쓸 때 첫 장, 첫 도입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차를 읽으면서 그 저기 이 책의 내용을 판단을 하곤 예상을 해보곤 하죠. 그리고 그 목차를 따라서 그 목차에 있는 제목에 따라 제목을 보고 본문 내용이 그 합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그래서 학원 마케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정도의 책인가 싶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학원 마케팅인데 사실 학원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만은 않잖아요. 작은 학원들이 많은데 그게 결국 스몰 브랜드이고, 제가 운영하는 스브연에도 스몰 브랜드 연대 모임에도 학원이나 공부방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일단 이 책이 전체적인 완성도를 떠나서 첫 챕터를 읽으면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혹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도입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학원은 왜 신규 원생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학원 마케팅, 동네 1등 학원 만드는 온라인 마케팅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윤민옥 씨가 썼습니다. 대경북스에서 발간을 했고 한 2, 3년 정도 됐는데 판매 지수가 5,800이면 진짜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저는 스몰 스텝을 썼을 때도 아마 한 1만 정도까지, 9천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2만 이상을 넘어가면 베스트셀러의 어떤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죠. 중요한 건 첫 한 달 정도는 가중치가 있어가지고요. 첫 한 달을 지나고 나서는 점수가 또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간을 알리기 위한 어떤 온라인 출판사의 어떤 스킬인 셈인데 스킬인 셈인데 어쨌든 경제경영서에서 탑 100 3주를 찍었다. 뭐 이 정도면 어쨌든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르신 표님, 예, 드라마 첫 회가 재밌어야지 그 다음 회로 가잖아요. 만약에 첫 회가 재미없다. 음, 근데 그 드라마가 정말 좋다. 음, 그러면 이런 드라마가 알려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아마 앞부분이 되게 무겁고 이렇게 무겁고 어려워서 정주행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또 끝까지 읽은 분들이 정말 좋으면 소문을 내긴 하죠.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는 첫 회에서 결판이 나죠. 영화도 첫 일주일 날 박스 오피스 결과가 그 영화의 흥행을 거의 가늠한다 결정한다고 해도 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떠나서 첫 부분에 이 도입부가 굉장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 이 책의 도입부를 제가 옮겨왔는데요. 어, 이 책이 첫 도입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어 강사인 도지나 원장은 가르치는 것도 자신 있었고 강의하던 학원에서의 실적도 좋았다. 자신의 학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의욕도 있었다. 그게 문제였을까? 첫 경험이라면 작고 단단하게, 그리고 때로는 깨지는 경험도 해가며 시장을 배우고 성장했어야 했는데 욕심이 앞섰나 보다. 덜컥 100평 규모의 영수학원을 인수해버린 것이다. 자, 저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뭐 아니면 도인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크게 일을 벌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를 담은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이분은 어쨌든 원래 국어 강사인데 영수학원을
그것도 100평짜리 규모의 영어 학원을 털컥 인수해 버립니다. 여러분 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분이 과연 이렇게 자기 본업도 아닌 본업은 맞지만 그런 어떤 국어 강사인데 영수 학원을 인수해 버렸다. 흥미롭습니다. 잘 될까요? 이 책은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본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들 때 때마침 욕심나는 학원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학원 위치와 인테리어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선생님들만으로도 학원이 운영도 잘 되는 곳이었다. 그 학원 원장 말이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강사 선생님들만으로도 학원이 충분히 잘 돌아간다고 했다. 베테랑 강사분들이라 내 학원처럼 도지나 원장님을 도와 잘 운영하실 거라 했다. 자신의 손을 꼭 부여잡고 잘 해내실 거라 잡아주던 따뜻한 손의 그 촉감마저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게 또 스물스물 불안감이 올라오죠. 어,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 아닌가요? 예. 어, 학원 원장이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강사 선생님들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간다. 진짜 잘 될 거다. 그런데 왜? 근데 왜 팔까요? 물론 또 다른 이유로 얘기를 했겠지만 어쨌든 불안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국어 강사였던 내가 영수학원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이미 영수학원으로 잘 자리 잡아 운영되고 있으니 그 위에 내 전문 과목인 국어를 붙이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덜컥 계약을 했다. 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잘 됐으면 책이 됐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학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 잘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책의 가진 매력이에요. 학원 인수 계약을 하고 드디어 출근하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수학 강사가 출근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영어 강사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제대로 답변도 해주지 않았대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원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자 학부모들의 확인 연락이 쏟아졌고 하나둘씩 퇴원하겠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떨어져 나갔다. 100평의 학원생이 30명대로 떨어지기까지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학원 원장이 갑자기 학원을 팔고 런 했는데 주랭랑을 쳤는데 새로운 사람은 국어 강사 출신이래.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당장 학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걸 학원을 여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게 약간 그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업가와 소비자의 생각이 어떤 이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광고에 하루에 몇만 개의 광고에 노출되잖아요.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요거 좋다, 저거 좋다 얘기를 하는데 학원도 그 중에 하나인 셈인데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국어 강사가 와서 영수학원 원장님이 새로 됐는데 원장님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 전화가 왔겠죠. 진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팔아치우고 주랭랑을 친 셈인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100명의 학원생이 30명대로 떨어지기까지는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야기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뭐 이대로 끝났다면 책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짐작은 조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 도입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책을 쓴 사람과 그 도지나 원장이라는 사람의 어떤 말이 오가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도진아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할 때는 몰랐어요. 인수하고 나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강사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원이 아니라 이전 원장의 능력으로 학부모들 마음을 사서 운영되던 곳이라는 것을요. 학부모들이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 학원이 전 원장 혼자서 교습소로 운영을 하다가 점차 동네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 둘씩 키워낸 그런 곳이더라고요. 다니던 아이들도 1년, 2년 다닌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원장이 바뀌었다고 하니 학원에 대해 곧바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걸 안 알아보고 학원을 인수했단 말입니까? 근데 이분 얘기를 보니까 여러 이런 어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픽션으로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그 1년 다닌 아이들이 아니고 원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 브랜딩이 된 학원인데 그걸 덜컥 뭐 이런 건가요? 신사임당이 운영하던 저기 유튜브 채널을 어떤 사람이 20억에 샀다고 대대적으로 광고가 됐었잖아요. 기사화 됐고. 지금 어떻게 됐죠? 아무도 얘기 안 하던데요. 예. 그리고 그 유튜브를 채널을 팔고 난 후, 그 신사임당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입 싹 닫고 또 다른 채널이나 컨텐츠 사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사업가가 아니라 약간 그 뭐랄까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천국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사기를 치겠죠. 예.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들은 원장을 믿고 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그 원장이 사라지니 더 이상 이 학원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거죠. 혹은 그간의 관계 때문에 계속 보냈는데 이때다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저는 초보 원장이라 어리버리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한 달 새에 이런 모든 일이 벌어졌네요. 100명의 학원생이 30명으로 뚝 떨어지는, 원장이 바뀌고 학부모들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고 아이들을 전부 다, 예, 그 집으로 불러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불과 한 달 새에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영어 강수는 관뒀는데 구해지지도 않아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100평 규모의 학원을 인수했는데 그 학원 운영비든 뭐 인수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 제 친구가 한 1000명 되는 학원을 저기 목동에서 수학 학원을 합니다. 근데 꿈이, 이 친구는 엑시트 하는 거예요. 한 100억 정도에 팔고, 예, 엑시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학원은 다행스럽게도 그냥 학원 개인의 어떤 이름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 저희 친구는 그냥, 예, 학원 아예 나와서 예, 원장님이지만 학원을 아예 나와서 다른 사무실에서 그냥 혼자 골프 치고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예, 그 지인분이, 지인이라기보다는 친척이죠. 예. 그 친척이 그 운영의 부원장으로, 사실상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한 학원들을 인수할 만하죠. 예. 근데 이런 학원은, 예, 정말 누가 봐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도시나 원장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일단 마음가짐부터 바꿔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계속되는 불안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도시나 원장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할 수 있다는 희망,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어, 여러분, 이게 뭐 그냥 학원 하나 그 잘못 산 사람의 얘기인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평범한 국어 학원이던 원장이 갑자기 욕심이 나가지고 영수 학원을 덜컥 인수했는데, 알고 보니, 예, 저기 선생님은 떠나고 원생들은 다 학원 그만두고, 예, 뭐, 예, 그 유지비나 이런 것들 하려면 돈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 불안감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기 책을 쓴 사람은 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그냥 0에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죠. 10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70명이 떠나갔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겠죠. 권리금까지 내고 인수한 학원인데 말이에요. 아이고야.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봐요. 100명 규모의 학원으로 처음 인테리어하고 오픈했다 생각을 합시다. 0이 아닌 30명의 학원생을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이건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렇게 남아있는 학생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리고 이거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예.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는 것,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것. 똑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게 참 이게 말장난 같지만 또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저는 굉장히 좋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00명이 있는데 70명이 떠나갔다가 아니라, 예, 원래 0이 아니라 30명의 학원생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예. 그렇게 남아있는 학생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달라지죠. 예. 그리고 나서 그 학원이 어떻게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진짜 블로그 만드는 법부터 정말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어서, 다만 이제 그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쓰고 있어서 뭐 나쁜 책이, 뭐 그냥 막 그 안 좋은 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도입부만큼은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학원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야 이거 어쩌나 해서 그 사람 욕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하고, 이렇게 책 도입부를 시작을 하면 일단 사게 되죠. 뒷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원 마켓 책 표지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정말 좀 죄송하지만 좀 싼티나는 그리고 제목도 그렇게 끌리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는다는, 어떤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보고 스몰 브랜드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사봤는데요. 이 도입부만 건져도 저는 책값은 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책을 쓰신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이 혹시 실패한 경험이나 정말 대통당한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를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책의 도입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책의 전부를 읽고 사지는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온라인 서점에서도 일부만 보여주고, 사실 그리고 또 뭐 일반 서점에, 오프라인 서점에 가더라도 저희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모든 걸 다 읽고 책을 그러면 좀 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예. 아무튼 이렇게 책의 아주 도입부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뭐 출간을 의뢰하거나 글을 쓸 때도 이런 사례를 머리에 떠올리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